설명하겠습니다. 모음은 공기가 입안에서 발음기관의 방해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를 모음이라고 합니다. 한번 발음해 볼게요. 자, 목에다가 손을 살짝 올려놓고 발음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아, 어, 오, 우, 으, 이. 어떻습니까? 발음을 할 때 혀를 잠깐 느껴보고 입술을 느껴보면 발음이 그대로 나오면서 목이 울린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발음 기관을 전혀 방해받지 않고 나는 이런 소리를 우리가 모음이라고 하죠. 모음은 발음할 때 울리기 때문에 우리가 울림 소리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혼자 발음되기 때문에 홀수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일단 모음은 발음 기관에 방해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다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모음과 반대되는 자음은 공기가 입안에서 발음 기관의 방해를 받고 나는 소리를 우리가 자음이라고 하는 거죠. 모음과 반대되는 말로 우리는 자음이 있습니다. 모음은 혼자 발음되는 특징을 지금 있는데 모음은 크게 단모음과 이중모음은 아닙니다. 그럼 단모음에 얘가 뭐가 있는지 살펴보기 전에 모음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것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천지인의 기준으로 만들어졌는데요. 하늘에 해가 있죠. 해가 좀 간단하게 그려서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땅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표시했고요. 그리고 사람은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이것을 활용을 해서 모음을 만든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늘이 있고 그리고 사람이 있는 것을 기준으로 만들어 볼게요. 사람 바깥에 이렇게 되면 뭐가 될까요? 아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어가 되죠. 또 다르게 땅하고 같이 비교를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오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우가 되는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가획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가획은 획순을 더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에다가 획을 더해서 에라는 발음을 만들어낸 것. 바로 이런 식으로 단모음을 해보니까 단모음은 발음하는 동안에 입술이나 혀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 이것을 단모음이라고 하고, 또 하나 발음하는 동안 입술이나 혀가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이중모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음은 공기가 입안에서 발음을 할 때 발음 기관에 방해를 받지 않는데 발음하는 동안 입술이나 혀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단모음이라고 하고, 그리고 입술이나 혀가 움직이는 것을 이중모음이라고 한다.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수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단모음에 모두 10개가 있습니다. 발음 한번 해볼게요. 아, 어, 오, 우, 으, 이, 에, 왜, 위. 학생에 따라서 좀 약간 외우기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 먼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아 또는 어, 그리고 오 또는 우. 여기까지는 알겠죠? 이가 있습니다. 밑에 한번 더 해볼게요. 왜, 위. 그래서 모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단모음에는 모두 10개가 있습니다. 단모음은 모두 10개가 있는데 이것이 발음 날 때 보니까 몇 가지 영향이 있더라는 거죠. 혀가 있으면, 이것을 혀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혀가 있으면 혀의 끝이나 혀 바닥에 영향을 받아서 나는 소리를 전설모음이라고 하고요. 혀의 뒷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나는 소리를 후설모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설모음과 후설모음으로 크게 나눈 다음에 입술 모양으로 평순과 원순을 또 나눴습니다. 발음을 할 때 혀가 앞과 그리고 혀 끝과 그리고 혀 바닥에 영향을 나는 소리 중에서도 입술이 동그랗게 되거나 평평하게 되거나 동그랗게 되는 것, 그 모양으로 또 나누는 거죠. 혀의 뒷부분에서 소리가 나는 것들 중에서도 입술이 평평하게 되거나 입술이 동그랗게 되는 것. 설자는 혀설자라고 하는 걸 쓰고요. 그 전자는 앞전자를 씁니다. 뒤에 똑같죠? 혀설자에다가 뒤투자를 씁니다. 평수는 평평하다 할 때 평평할 평자를 쓰고요. 그리고 원수는 둥글 원자를 쓰게 되는 거죠. 순자는 입술 순자입니다. 입술이 평평하게 되는가, 아니면 입술이 동그랗게 되는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와 똑같은 상태에서 이와 에와 에는 서로 발음이 또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에 하고 발음을 하다 보면 어떻게 발음되냐면 혀가 높은 위치에 있는 것도 있고 낮은 위치에 있는 것도 있고 또는 중간에 있는 위치에 있는 것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이 표를 여러분들 학원에서 아니면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게 될 때 되게 막 암기를 해야 되는데요. 좀 암기할 수 있게끔 약간 팁을 준다고 하면 이런 게 있죠. 오나 우가 나게 되면 원수 모음입니다. 오나 우가 나오면 원수 모음이고요. 그리고 이 원수 모음을 기준으로 앞에 있는 부분 전수 모음을 살펴보면 되고요. 그리고 평수 모음은 어와 아가 나게 되면 평수 모음입니다. 이것으로 평수 모음을 살펴보면 되죠. 앞부분에 평수 모음을 살펴보면 되죠. 부설 모음을 먼저 외우고 난 다음에 전설 모음을 외우는데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것은 큰 소리로 한번 발음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한 위치에 이 발음이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우, 오, 어, 아 똑같죠? 우, 오, 어, 아 여기에 이를 붙이게 되면 전부 다 전설 모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모음은 발음하는 동안 입술의 혀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이런 발음들이 나옵니다. 이중모음은 조금 달라요. 발음하는 동안 입술의 혀가 움직이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해볼게요. 야, 에, 여, 예, 와, 왜, 요, 워, 왜, 유, 으 이런 발음들은 발음을 하는 동안에 입술의 혀가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중모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보통 학생들에 따라서 물어볼 때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왜나 위는 발음할 때 입술의 혀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왜 단모음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기도 하는데 국어에서는 일단 기준적으로 왜나 위를 단모음이라고 규정 짓고 학습한다는 거 그거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모음은 이렇게 공기가 입안에서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기가 입안에서 발음 기관에 방해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로 천진의 기준으로 만들어졌는데 가액이라는 것으로 글자의 수를 늘려가는 방향으로 만들어졌다. 단모음은 공기가 입안에서 발음 기관에 방해를 받지 않고 나면서 입수나 혀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단모음이라고 하는데 이 단모음은 모두 10개가 있다. 그리고 이것을 분류할 때는 혀의 앞과 혀의 뒤의 용량에 따라서 정성 모음과 부설 모음으로 나누고 입술이 동그란지 평평한지에 따라서 평평해진지에 따라서 평순 모음과 원순 모음으로 나누다. 평평하면 평순 모음 그리고 둥글게 되면 원순 모음이라고 한다. 혀의 위치에 따라서 고모음, 중모음, 정모음으로 단모음을 이런 식의 표로 분류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발음하는 동안 입술이나 혀가 움직이는 발음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중모음이라고 한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왜나 위는 약간 움직이는 듯 하지만 단모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까지는 사실 여러분이 거의 대부분 암기해야 될 사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양순모음 그리고 양성모음 그리고 음성모음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거든요. 얘기 나온 김에 잠깐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은 발음할 때 느낌 때문에 나는 겁니다. 발음할 때 매우 밝고 산뜻한 느낌이 나는 것을 양성모음이라고 하고 좀 약간 어둡고 무겁고 탁한 느낌이 나는 것을 음성모음이라고 하죠.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퐁당퐁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퐁당퐁당 이걸 전혀 다르게 한번 써볼게요. 풍덩풍덩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앞에 거는 좀 더 밝고 좀 산뜻한 느낌이 나는데 반해서 뒤에 거는 좀 탁하고 무거운 느낌이 납니다. 이걸 분류를 해봤더니 이렇게 분류가 되더라는 거죠. 아나, 오나, 이와 같은 발음이 나는 것은 전부 다 양성모음이고 그리고 이와 반대, 어와 우로 발음 나는 것은 음성모음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땅이 있어요. 땅 위에 해가 떴어요. 땅 위에 해가 뜬 이 모양. 당연히 따뜻한 느낌이 나겠죠. 그리고 산뜻한 느낌이 날 겁니다. 땅에 해가 졌어요. 이 글자가 되겠죠. 당연히
어둡고 탁한 느낌이 들 겁니다. 그래서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을 정리를 한번 써볼게요. 자, 아나, 야나, 오나, 요나, 아니면 에나, 얘나, 와나, 아니면 왜나, 왜. 양성모음이 될 거고요. 어나, 여나, 우나, 유나, 에나, 아니면 얘나, 그리고 휘나, 아니면 워나, 으나, 으 같으면 음성 모음이 될 겁니다. 이렇게 모음에 대한 설명은 기본적으로 끝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우리 자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